저는 요즘 구직 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레퍼런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밴쿠버에서 일을 금방 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향인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이게. 일단 캐나다에서 일을 구하려면 필수적으로 이력서가 필요하겠죠? 이력서는 여기서 레주메라고 하는데 한국 이력서랑 크게 다른 점은 사진이나 성별이나 나이, 가족관계 같은 걸 기입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제일 한국이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 출력은 도서관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도서관에서 출력을 하려면 도서관 카드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엄청 친절하시니까 너무 걱정 말고 도서관 카드 만들러 왔다. 인쇄를 하고 싶은데 너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력서가 준비가 됐으면 이력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방법이 나뉠 수가 있고 당연히 둘 다 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온라인으로는 인디드라는 구직 사이트가 유명하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아무 가게 들어가가지고 안녕 나 일 구하고 있는데 너 지금 사람 구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레주메를 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저 같은 모태 내향인에게는 이거 스스로 자결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레주메를 처음 시도한 두 곳이 정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엄청 기가 팍 죽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하이어링을 안 하더라도 레주메를 받아주고 안 한다 해도 미안 우리 안 하고 있어 이 정도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돌린 거는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전 지금 돌린 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력서는 한 10장 돌렸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직장도 안 구해지고 제 성격으로 레주메를 직접 주는 것도 안 맞고 이래서 게다가 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을 엄청 가려서 제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를 갖고 있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친절한 직원이 있는 가게가 밴쿠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님 오면 그냥 한국처럼 의무적으로 그냥 Hi, what can I get for you? 그냥 이러기만 하지 한국인이 외국에 로망을 가질 때 있는 막 Hi, how are you? 막 이러면서 하이텐션으로 나오는 분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없진 않은데 러쉬 같은 가게에서는 뭐 물어보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받아주셨는데 웬만한 가게들은 다 그냥 한국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원래 온라인으로 구하기에는 되게 경쟁률이 빡세거든요. 신기하게 전 온라인으로 몇 번 응답이 왔어요. 면접을 본 곳이 지금 딱 3곳 있는데 한 곳은 캐나다 로컬 프랜차이즈 카페였고요. 그냥 이건 제 내피셜인데 갔는데 뭔가 제 이전 인터뷰 분이 남아 계신 거예요. 카페는 직원들이 일하는 그 바 안에 쪽이 있잖아요. 그 안에 쪽에서 사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좋은 분위기로 끝나고 뭐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끝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면접을 보는데 일단 사장님의 태도부터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좀 태도가 그러셨어요.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동 같은 것도 별로 저를 관심 있어 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라서 그래서 물어보신 것도 비자 만료 기간 언젠지, 지금 어디 사는지, 일할 수 있는 시간 언제인지, 지금 학생인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딱 5가지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여기 5분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인터뷰하고 나오니까 예정되었던 시간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광탈의 신호죠. 그리고 원래 인디드에는 라떼 아트를 꼭 시켜보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시켜보지도 않고 그냥 끝났고요. 여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 면접 보는 곳을 기약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면접 보는 곳이 스벅이었어요. 제가 스벅은 경력도 있고 진짜 많이 지원을 해봤는데 스벅도 경쟁률이 빡세서 온라인으로 한 10군데 지원하면 한 군데 면접을 볼 수 있을까 말까?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온라인으로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급한 곳이면 오프라인으로도 레주메를 받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스벅은 그래도 다른 분들이 면접하신 기록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전 당연히 질문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할 게 있냐로 인터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질문은 인터뷰 끝나고 받잖아요. 그때부터 살짝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가지고 당황을 했고 스벅 안에서 면접을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매니저님도 캐네디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어휘 같은 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저 같은 영어 초보에게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문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질문을 받는다고 하셔서 그래도 제가 준비해온 질문 드레스 코드나 매장에 관한 질문 몇 개 하고 휴가 관련해서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없다 하니까 본인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좀 망한 직감이 빡 왔죠. 자기소개를 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단어도 하나도 안 들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뭐 몇 년 동안 일해왔다 그냥 이런 뉘앙스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이거 인터뷰 질문도 못 알아듣겠는데 하는 생각은 있었죠. 질문하신 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팀을 맺고 목표를 향해 성취했던 경험이 있는지, 너가 경험했던 도전들을 설명을 해달라든지 이런 되게 심오한 질문들만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말해도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모르는 단어로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해를 못해서 혹시 질문 이해 못했는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친절하셨는데 질문을 설명해 줘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때 진짜 울고 싶었는데 그래도 대충 키워드 듣고 그래도 스벅이면 뭐 대충 질문이 예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고 근데 제가 대답을 너무 개똥같이 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망했다. 목요일까지 면접을 보고 결과를 알려준다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면접을 보고 나서 탈락을 예감하고 다시 열심히 레주메를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돌리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온 곳이 한인 로컬 베이커리 카페였거든요. 대부분 일하는 분들도 한국인이고 보스도 한국인인데 이제 커스터머들은 로컬 분들인 그런 카페였어요. 저는 빅토리아에서 케이크 데코레이터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베이커 쪽이나 케이크 데코레이터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여긴 제빵사 쪽으로 지원을 했더니 연락이 온 케이스고요. 근데 정말 왜 한인 잡들을 사람들이 말리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온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빅토리아에서 근무할 때는 팁 없이 시간당 21불을 받았어요. 제가 빵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경력은 없지만 제가 취미로 제빵을 조금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사진이나 어필을 좀 해서 지원을 했었고 사장님이 너 재능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뽑혀가지고 트레이닝 기간 한 2주 정도 했는데 그때는 최저로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고용돼서 그때부터 21불로 받은 거거든요. 아무튼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매니저분이 한국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이니까 서로 한국어로 면접을 봤고요. 경력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대답하고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일했던 가게의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다. 제가 만들었었던 케이크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근데 이때부터 뭔가 표정이 이런 걸 하셨군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거? 살짝 이런 분위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빅토리아에서 4개월 일했거든요. 근데 계속 제 경력을 내려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저한테 원하는 시급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빅토리아에서 21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오는 태도가 좀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길래 저도 막 4개월이란 경력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러면 저번에는 21달러를 받았는데 20달러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저희 가게는 다들 전문적으로 제빵을 배우신 분들인데 이 금액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학에서 제빵을 전공한 사람들도 수습에 최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대놓고는 안 하지만 저보고 최저를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인디드에서는 시급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전 이쪽 분야에 계속 지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시급을 봤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20불 정도 하길래 평균적으로 전 평균이 20불 정도로 알고 있고 진짜 최저나 18불 정도 주는 곳은 월마트 같은 매장에서도 케이크를 팔아요. 그런 곳에서 구직을 할 때 최저로 올려놓는 걸 보긴 했어요. 여기는 18불에서 20달러라고 잘 적혀 있네요. 그래서 뭔가 저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시길래 아 그러면 뭐 날 안 뽑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실력을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준비된 케이크 시트랑 크림을 주시면서 아이싱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했는데 제가 한 크림들을 다 걷고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본인이 뭐 마무리를 하시고 이거 어디 가서 경력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게 없다 해도 아이싱을 진짜 처음 하는 사람이랑 좀 몇 번 해본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정도 실력은 어디 가서 경력 있다고 말 못해요 이런 말들도 좀 예의 없게 들리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길래 뽑을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또 뭐 손끝은 야무져서 배우면 금방 잘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고용은 좀 어렵겠네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3개월 동안 최저로 수습 기간을 해야 된다고 하고 3개월이 끝나면 테스트를 본대요. 근데 테스트가 끝나면 시급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인상을 하면은 20불에 맞춰드릴 수 있어요도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안 하시길래 아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뭐 실력에 따라 다르겠죠. 일부러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 저랑 대화하면서 제가 빅토리아에서 일했던 곳을 뭔가 여기에 비해 작은 곳이고 별 볼 일 없는 곳이고 진짜 케이크 아이싱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저는 아직도 제가 일했던 직장을 사랑하고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한 곳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리고 뭐 계속 빅토리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밴쿠버에서는 이 정도 시급 어렵다 20불이면 작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분 말씀대로라면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더 작고 일도 편한 곳에서 시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내년 초에 한번 한국을 갔다 올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초면 수습이 딱 끝났을 시기인데 휴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한국 기업의 꼰대 마인드가 팍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인은 어느 나라를 가도 결국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꼈고 아, 이틀 뒤에 연락을 주겠다 이랬는데 하루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약속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메일로 정직원 뭐 계약서가 왔던데 실력도 없는 절 왜 고용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전 뭐 또 일반화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인잡을 말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튼 전 그래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고 언제쯤 일이 구해질지 모르겠네요. 이제 10월 월세도 내야 돼가지고 슬슬 일을 구해야 되는데 안 되면 한국 돈을 야금야금 꺼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언젠가 잘 맞는 직장을 구하게 되겠죠?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108번이라고 하면 그래, 네루미로군. 네루미의 특징은 역시 기다란 혀. 혀의 길이는 자기 키의 2배, 2.5m나 된다고 하던걸. 하지만 평소엔 입안에 꼭꼭 넣고 다니